안녕하세요. 친구 같은 형, JB 강의실의 존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시험에 대한 후기하고 좀 조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험 후기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그 강사님들은 뭐 그렇게 어렵다 얘기 안 하지만 유튜버님들은 막 어렵고 막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어떤 여성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점을 맞을 게 목표가 아니라 70점을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스케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가 대부분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렇게 고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 80%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고르라고 나옵니다. 근데 막상 그 시험을 보다 보면은 옳지 않은인데 옳은 걸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옳지 않은 딱 보면 일단 그거부터 체크해서 옳지 않으면 X를 쳐놓고 옳은이면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이 보통 이제 12면 12페이지로 돼 있고 한 10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 10면의 그 분량의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지면에 한 페이지에 한 네다섯 문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긴가민가 한 거는요. 그냥 빨리 별표 치시고 위에다가 페이퍼 상단에다가 시험지 상단에다가 몇 번을 별표 쳐놨는지 예를 들어서 3번을 별표 쳤으면은 3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한 시간에 이제 5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OMR 카드 작성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그 문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 벌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번에도 나오고요. 17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벌금 문제 하고 이제 소방안전원으로서 관리자로서의 그 벌금 문제 이게 이제 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뭐 건축 학개론이라 그래갖고 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번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카리큘럼에 있죠. 소방관계법령 다음에 뭐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별표 쳐놓고 위에 번호 써놓고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까지 다 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별표 쳐놓은 거 이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킹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1과목하고, 일단 1과목 여기 뭐 1, 2, 3, 4, 5편 종합방지실까지 이거 이론이죠. 그리고 응급처치하고요. 그 소방계획 수립,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요것도, 암기예요. 이것도 제, 뭐, 암기입니다. 그리고 6편에 피난구조 설비하고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 있죠, 여기. 요것도, 암기입니다. 근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소방시설, 소화 설비, 경보 설비,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2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2장만 좀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QR코드는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냥 노력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해보질 않기 때문에 뭐 작동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 모양이 이렇게 뭐 나오고 어떤 거는 작동, 어떤 거는 정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세 개 그림 나와 있거든요. 그래놓고 이게 뭐 도통시험이냐 예비 뭐 전력 시험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과목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3개 틀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과목에서는 12개 틀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문제 중에 35문제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마음에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은 그렇게 또 어렵게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과 내지도 않고요. 근데 이 과목은 약간 과 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최대한 80점 이상 득점을 하시고 이 과목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60점 정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또 100점을 맞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공부하신 지도 오래되셨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어차피 사실 이 정도 난이도라고 알고 있었으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은 좀 공부해 본 사람들은 뭐 실습 끝나고 한 3일만 빡세게 하면 운 좋으면 붙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3월 16일하고 31일 날 시험을 봤는데 8일부터 10일까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 주 이제 교육받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 그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쉬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고시 있잖아요. 전기 산업기사나 뭐 이런 것처럼 좀 되게 좀 뭐 그 정도 어렵진 않아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되게 뭐 할 만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3월 16일 날 이제 그 교육 끝나고 시험 볼 때 뭐 붙을 생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이 어떤 유형인지 시험비도 공짜니까 그래서 본 거거든요. 근데 3월 16일 날 좀 아쉬웠죠. 제가 두 문제 고쳐갖고 딱 두 개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때도 1과목은 뭐 그래도 그때 76점인가 맞았고요. 2과목에서 54점을 맞았는데 그래갖고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어찌됐든 66점 중간 점수가.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너무 아쉬웠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열심히 할 걸 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16일 날 시험 보고 31일 날 이제 본격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진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100%다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2주 동안 또 맨날 뭐 이렇게 공부를 막 빡세게 10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시간, 뭐 2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전날에만 한 9시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제가 해본 결과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학습을 하면 얘는 합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 뭐 한두 문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시험을 연속으로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어, 좀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뭐 빈대 있으면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초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횡성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도 뭐 한번 가고 오고 하는데 한 3시간,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왕복으로 하면은 한 3시간 반 이렇게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붙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험 일자를. 근데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연속으로 시험 보시는 게 뭐 시험비도 싸고 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하여튼 다 합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린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제 실제로 시험이 어디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A형, B형 이렇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A, B 유형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꼭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좋아요하고 좀 구독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제 다른 영상을 올리더라도 좀 도움 되는 거 많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 계속 뵙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다들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